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모처럼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양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집합건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 각지의 여러분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탐욕, 욕심이 이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시행사 또는 특정한 운영사라든지 이런 데서 본인의 이익만을 이렇게 갈취를 하고 남들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사회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다중 진영은 높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측면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뭐 도둑놈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미리 계획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뭐 실제 실행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은행을 턴다든지 어떤 부잣집에 가서 뭐 털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뭐 지능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스릴이 넘치겠죠. 그래서 나중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죠.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단지 희노애락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사랑이라든지 그다음 정의라든지 뭐 예의라든지 지혜라든지 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동물하고 좀 다른 점이고, 제가 이런 점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합건물에서는 보면 누구나 욕심을 가지지 마라라고 하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이렇게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있죠. 나의 이익도 보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합건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공용 부분은 누구나 함께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함께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주차장, 엘리베이터 모든 것들, 여러분들 린넨실도 그렇고 함께 사용할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함께 사용하면서도 세이브가 더 될 수가 있고요. 그 세이브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함께 관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린넨실을 갖다가 함께 관리하면 직원이 예를 들어서 별도로 관리할 때는 한 4명이 필요한데 함께 관리했을 때는 2명만 있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각 운영사별로 3개, 4개 가지고 있을 때는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가지고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보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들이 죽든 말든 덤핑을 한다든지 공존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있죠. 인간들 중에서는 보면 교회를 다닌다, 성당을 다닌다, 절에 다닌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집사다, 어느 곳에 내가 보살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안 하면 또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정작 행동하는 행동 보면 양심과는 전혀 관련 없이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면서 또는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본인은 엄청 고생하고 있대. 엄청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 이익만을 갈취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여러분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면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희노애락만 이렇게 가지고 그게 욕심만 가득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볼 때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들 여러분들 다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왜 근본적으로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내 욕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의 입장에서 남도 배려해주고 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집합 건물에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설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매로서, 정의의 매로서 연대의식을 가지셔가지고 척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이게 집합건물법이 어떻다느니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규약이 어떻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정보화 사회이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흘러갈 거라고요. 그래서 노출 빈도도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많은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가 하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둑놈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이 아주 지식이라든지 본인 다중지능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요.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도둑놈들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좀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는데, 연예인들 중에서 성공했다. 예. 그분들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성공했던 것이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이것으로 봐서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벌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단지 희노애락이고 동물적인 본능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거든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양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전혀 관계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도 있을 거고, 부모도 있을 거고 하지만, 얘들은 자녀들은 양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한테, 너 세상 살아가는데, 네 일만 하고, 남이 딱한 사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친구 간에 어떤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었는데 저 녀석은 힘으로 짓밟아야 되고, 네가 잘못한 거 있더라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럼 오히려 깔본다. 이런 식으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는 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서히 양심을 버려버리잖아요. 버리고 오직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리고 남들이 죽든 말든
거기에만 치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 그런 자녀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집합 건물에서 있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볼 때마다 그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충분히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꼭 우리는 껍데기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운영을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 내가 어떤 회사에서 뭐 CEO였어, 어떤 데서 내가 있잖아, 뭘 많이 했어, 내가 오늘 뭐 박사야, 뭐 어떤 데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 껍데기 아닌가요? 내가 어느 직업이야.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지금 판사야. 내 과거에 엄청난 그 높은 곳에 있는 공무원이었어. 직책 있는 고위 공무원이었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는 건가요?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흘러가면서 저는 좀 느끼는 부분이,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는 글로벌한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 넘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흘러 넘치는 곳에서 무엇이 진정한 정보인지, 어떤 거는 정보가 될 수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개개인별로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눈여겨 관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런 어떤 지금 오늘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이지 못한 추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매번 저는 일주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막 이런저런 저에게 질의하고 직접 가보고 이런 부분, 이런저런 일을 또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나이 불문하고 과거의 본인들의 경험과 직책이라든지 이런 걸 불문하고, 왜 저 사람은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인가, 이런 부분이 다분히 보이거든요. 좀 더 우리 이게 집합건물은 공동체의 산물이기 때문에 잘 갖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유튜브에서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집합건물이 바뀌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집합건물이 조그만 공동체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건물이 왜 지금 엉망진창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 운영사별로 그 투명한 매출 공개를 안 하나요? 왜 늘 힘들다고만 이야기하죠?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과연 소유자 입점주분들에게 투명한 공개 속에서 본인들이 역량이 안 되면 다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고, 운영사도 좋은 곳에 모셔서 함께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왜 하지 않나요? 왜 공용 부분을 같이 쓰지 않죠?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만 가져가고 남들이 어떤 공용을 쓰려고 하면 못 쓰게 하고, 왜냐하면 공용 부분은 누구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라도 여러분들이 그 논리가 욕심이 끼어버리면, 이게 앞뒤가 있죠. 이게 지금
원인 결과 관계든 앞에 있는 전제에서 결론을 내는 이런 어떤 관계에서 건전하고 타당한 추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거든요. 결론만 자기는 내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조작하고 끼워 맞추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심 있는 우리 집합 건물의 사람들로 뭉쳐져야 되고요. 이게 썩어 빠지게 말이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만을 남들이 죽도 피눈물 나도록 피눈물 나는 걸 빼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들을 반드시 제가 척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뭐라 해야 되고 척결시켜야 되고, 그게 누구를, 나의 불문입니다. 직무를 불문하고요. 경찰이라도 그렇게 인간들이 있는 인간들이 많다고 돈 처먹고 어떻게 받아 처먹어가지고 리베이트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척결시켜야 되고, 판사라도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반성은 둘째치로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더 투명하게 올바르게 국민들의 아픔을 먼저 봐야 되지 않나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들이 군림하려고 하고 국민들 위해서, 예,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국민의 아픔을 보고 함께 가려고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해보는 이러한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될 부분이, 우리 지금 4월달이죠. 4월 28일이 충무공 탄신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분의 그 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갔지 않습니까? 국민의 아픔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지금은 살기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리베이트 받아 처먹어가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 희노애락을 즐겨가면서 말이죠. 남들이 밥 한 고기 먹는 걸 나는 밥 두세 공기를 먹고, 남들이 돼지고기 먹을 때 자기는 소고기 먹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까? 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나이 제대로 좀, 내가 더 이상 말하기 좀 그렇네.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존경하는 인물들이, 예, 저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4월 28일 날 충무공 탄신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우리의, 예, 선조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임진왜란 때도 선조는 뭐 도망가지를 않나. 응? 원균 같은 사람들도 보면 자기의 공익을 위해서 사람 모가지 베기가 바쁘지, 그 병사들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은 정보가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서로 공유하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수록 우리는 더더욱 인간의 본 모습인 이게 양심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개개인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양심이 있는 인간인지, 또 스스로한테 자기에 대해서 성찰할 때도 내가 양심에 위반되지 않은지를 한 번 더
성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더욱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그 유튜브 같은 나는 신이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 단체뿐만 아니고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있죠. 본인은 뭐 집사라든지 뭐 보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양심에 어긋나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본인의 욕심, 탐욕만을 위해서 갈취해가는 사람들이 주말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또는 절에 가가지고 뉘우치죠.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고 안 하면 다 끝난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게. 그 죄 사함을 다 됐기 때문에 또 일주일 동안은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갈취해가지고 피 빨아먹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일주일 지나가면서 주말이면 또 기도를 하면 끝나는 거네. 나의 죄를 사와주소서. 자, 오늘 여러분들께 늘 제가 그 하나의 지금 여러분들께 그 모토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집합 건물은 있죠.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부터가 개인부터가 양심적인 인간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양심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의 양심, 됨됨이를 꼭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과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없는 인간들, 오직 희노애락과 성공만을 위해서 갈취하고 있는 인간들, 나이 불문, 쥐 불문, 뭐 직분 이런 거 전부 다 불문하고 뭐라 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척결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집합 건물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분들의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유주분들 그리고 입점주 분들의 단체인 관리단이 여러분의 집합 건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 해결사 멘토 던언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